이게 비트코인의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 폭락할까요? 몇 시간 뒤면 중요한 주말을 맞이하는데 아마도 아주 오랜만에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주말이 될 듯 합니다. 또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지표 하나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언급했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죠. 아마 제가 아는 가장 정확한 지표일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비트코인에 대해 말해보죠. 지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몇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전체 매물대 프로필의 마지막 거래량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이 무려 6개월 동안이나 횡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좋아요. 이건 2월부터였으니까 2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 아니라 약 4개월 정도네요. 하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이 매물대 프로필의 최하단에 있습니다. 가격 움직임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매물대 프로필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격 움직임에서 큰 꼬리로 표시된 최저 거래량 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점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가진 마지막 보루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벨을 지키지 못하면 몇 시간 후에 시작될 주말 동안 말이죠. 여기 표시해 볼 수도 있는데 주말은 대략 오후 5시쯤 시작됩니다. 뉴욕 시간으로 4, 5시쯤이죠. 뉴욕 시간 기준 증권거래소 폐장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가 약세라면 좋아요. 왜냐하면 현재 이 모든 폭락은 주로 미국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아직은 아니네요. 아직 양수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현재의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시간 봉 차트를 보면 미결제 약정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강세 신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단기 바닥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주요 레벨에서 단기 반전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미결제 약정과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좋아요. 이것이 보통 바닥을 나타내는 징후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바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저거래량 노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게 실패한다면 차트를 보면서 생각나는 다른 두 가지 레벨이 더 있습니다. 그 두 레벨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 바로 저기요. 보시다시피 이 두 레벨은 2024년 전체 매물대 프로필의 가치 영역 하단인데 대략 5만 9천 달러 정도입니다. 대략 6만 달러 선에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6만 달러가 다음으로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죠. 여기 꼴이 바로 아래를 보세요. 그래서 6만 달러 선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저거래량 노드죠. 아시다시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비밀 병기이자 도구인 저거래량 노드입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 되죠. 저거래량 노드가 나타나는데 보통은 큰 추세 반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5만 3천 달러 레벨은 비트코인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 건데 아시다시피 항상 대비하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이 레벨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5만 3천 달러 선에서 말이죠. 여기서 지정가 주문을 몇 개 실행할 겁니다. 이건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하락장 시나리오를 가정한 건데 현물 포지션을 더 늘릴 겁니다. 왜냐하면 현물 포지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좋은 진입 시점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몇 달 안에 바닥을 친다면 현물 포트폴리오도 키워야 하니까요. 트레이딩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현물 포트폴리오도 늘려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현물 포트폴리오 범위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저거래량 노드이기 때문이고 지난 하락장 바닥에서부터 이어진 잠재적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이기도 합니다. 두 근거가 겹치는 구간인 셈이죠. 하지만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현물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입니다. 무기한 선물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워줄 겁니다. 만약 실패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래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래서 제가 주시하고 있는 레벨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거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거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같은 상황에서 보통 저는 그 칼날의 맨 꼭대기에 있는데 공매도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요. 솔직히 저는 이런 떨어지는 칼날에 숏을 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냥 빠른 움직임이고 빠른 거래일 뿐이며 대개는 최고의 기회가 되곤 하죠.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고점 숏은 정말 환상적이죠. 여기서 숏을 잡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주요 레벨 사이에서 거래하려면 예를 들어 여기가 밸류 에어리어 하이고 밸류 에어리어 로우라 합시다. 여기랑 여기에서 거래를 진입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서 거래를 하는 건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률이 높고 이것도 확률이 높지만 레벨 사이는 도박입니다. 전 그런 건 별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이 레벨에 있죠. 개인적으로는 거래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는 레벨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거래를 한다면 말 그대로 리스크가 낮을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여기서 이 거래들의 잠재적인 하락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리스크를 낮춥니다. 알겠죠?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지난번에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주요 레벨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두 개의 V조합이 일치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가격이 이 레벨에 도달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두 V조합 중에서 고점에서의 V조합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기 휙 지나가는 이쪽 V조합도 저기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비트코인이 이 레벨에 도달하게 되면 이 두 V조합 지점은 또 다른 숏스캘핑 기회가 될 것이니 이 점을 나중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선 USDT 도미넌스를 말씀드릴게요. 그 후 다른 것도 보시죠. USDT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무섭네요. 제 말은 이 레벨 위로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섭다는 겁니다. 이건 비트코인에게 정말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 생각에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그렸었죠. 이 곡선 보세요. 모멘텀이 꺾이고 있었기 때문에 몇 주 전에 그렸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하려는 지표는 이게 아니지만 여기 모멘텀이 있었고 여기서 모멘텀이 꺾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건 역대 최고점입니다. USDT 도미넌스 차트의 역대 최고점인데 보통 여기가 바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USDT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왔다가 완전히 아래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 하락장의 바닥을 나타내는 국지적인 지점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이쿠. 제 말은 저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꽤 타당성 있어 보이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보세요. 여기 바로 이 부분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앞에 제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를 보시면요. 이게 하락장, 지난 하락장인데 USDT 도미넌스 관점에서 본 지난 하락장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죠.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USDT 도미넌스가 지난 하락장 수준까지 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요.
이건 사실 여기가 하락장의 바닥이라는 걸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은 USDT 도미넌스는 비밀스럽고 강력한 도구거든요. 제가 말하려는 지표는 이게 아닙니다. 잠시 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USDT 도미넌스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지표이자 단연 최고입니다. 비트코인과 역상관 관계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지표가 아닌 차트로서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여기서 주로 발생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 이 레벨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상승장의 고점이었죠. 큰 추세가 형성되면서 상승장의 고점을 거의 1달러 단위까지 짚어낼 수 있죠. 그리고 정확한 날짜까지 교차 검증해 보면 바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승장의 고점이죠. 보통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때가 시장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USDT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이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 국지적 반전 지점을 형성하면 우리는 하락장의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제가 방금 열어본 이 멋진 달의 위상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항상 보름달과 초승달에 대해 말하곤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진지하게 듣지 않기도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거예요. 이건 가장 놀라운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승률이 매우 높죠. 왜 그런지에 대한 제 가설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고점은 초승달이 뜨는 시점과 일치하죠. 좋아요.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제 말은 정말 우연일까요? 왜 이게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승달은 국지적 고점을 나타냅니다. 이게 그냥 우연인지 몰라도 여기를 보세요. 삭삭입니다. 모든 알고리즘이 삭에 맞춰서 작동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보세요. 삭입니다. 이건 제 가설입니다만 제 말은 적중률이 꽤 높아요. 100%는 아니지만요. 이걸 보세요. 사기 뜨는 날에는 이런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여긴 아니고 여기 살짝요. 스윙 트레이딩을 위한 거지만 이걸 알면 데이 트레이딩도 가능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은 짧은 시간 단위를 위한 도구가 있지만 더 긴 시간 단위에서는 이게 최고의 방법 같아요. 보세요. 사기입니다. 사기 뜨는 날 시장이 변합니다. 저에게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진지한 가설이죠.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으로 노벨상을 받아야 할 정도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걸 한번 보세요. 시장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계 시장이. 아니요. 시장이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 말은 이걸 보시라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사실상 국지적 고점을 표시합니다. 이건 주기 측면에서 더 확장될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달의 주기는 14일 정도인데 사기 있고 망이 있죠. 또한 망은 보통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추세에 따라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식으로 움직이듯 달의 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 이걸 보시겠어요? 망삭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작게 나타났네요. 그 다음 여기 이 주기가 있었는데 크진 않았어도 적어도 이것만으로도 이미 큰 수익이죠. 스윙 트레이딩만으로도 여기 이 주기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걸 보세요. 이게 다 망입니다. 보통 망이 가장 좋은 기회죠. 전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한 번도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린 적도 없지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시죠? 다시 사기입니다. 이걸 보세요. 망입니다. 망입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움직이기 위해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걸 보세요. 사기입니다. 제 생각엔 모든 말 그대로 알고리즘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수년에 걸친 일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망입니다. 이 망은 추세의 시작을 알립니다. 보시죠. 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더 길게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주의 섭리에 맞춘다면, 아니 진심으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승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게 다 보이시죠? 사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제가 말하는 이 초승달 이론이 그냥 미친 소리 같나요? 있잖아요. 이게 정말 환상적인 거라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곧 설명해 드릴게요. 그나저나 강세장의 모든 고점이 초승달 때였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강세장의 모든 고점은 초승달이 뜨는 날이었고 정확히 초승달이 뜬 날이었죠. 이걸 보세요. 더 과거로 가서 이 현상을 한번 보세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초승달이 뜰 때면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바로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이거든요. 확률적으로 우린 불리함을 알아서죠. 원하신다면 과거 차트를 다 확인해 보세요. 제 가설로 노벨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름달과 초승달이 뜨면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때에 맞춰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며 만조와 간조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보름달이나 초승달이 뜨면 해수면의 높이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런데 우리 몸도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 가설에 따르면 전 아주 진지한 가설을 가지고 있고 이걸로 노벨상을 받아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물로 돼 있으니 보름달과 초승달이 뜰 때 우리 뇌 속의 수분 수치도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어쩌면 뇌 속의 수분이 증가하면서 인간이 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대다수의 인간이 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범죄도 더 많이 저지르고 위험도 더 많이 감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가격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말이 좀 되나요? 혹시 제가 설명하려는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보름달이 뜨면 많은 사람이 더 두려움을 느끼거나, 네, 아마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초승달이 뜨면 사람들이 더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마음과 뇌, 그리고 몸속의 수분, 수치가 초승달과 보름달의 영향을 받아 높아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게 저의 엉뚱한 이론입니다. 제 말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논리에 아주 충실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몇 시간만 있으면 이제 주말이 시작되겠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주말은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이번에도 잘 맞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지만 제 보름달과 초승달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해주시고 아래 링크로 가입하세요. 전문 트레이더가 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가입해보세요. 고정 댓글 저 링크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